그럼 힘줄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찢어지더라도 그 인접한 다른 근육이 그 기능을 미약하게나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병원 관절센터 원장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회전근개란 우리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호완근으로 총 4가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통해 어깨를 움직일 수 있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4가지의 힘줄 중 일부가 닳거나 얇아지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 손상이 된다면 통증 및 근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크게 2가지로 비외상성 파열과 외상성 파열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 외상성 파열이 외상성 파열보다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이 없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거나 아니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제 퇴화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헷갈려 하시는 것이 오십견인데요. 이 둘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팔을 누군가 억지로 들어 올렸을 때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통증을 느끼지만 그 이상을 올라가면 팔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 위에 있는 힘줄이 일부분 이제 찢어지는 것을 말하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굳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럼 힘줄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찢어지더라도 그 인접한 다른 근육이 그 기능을 미약하게나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팔을 들 수 있고 통증이 조금 있지만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오십견이겠지 하면서 회전근개 파열을 좀 키우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조금 했던 회전근개 파열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기술적 치료를 해보지도 못하시고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병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전문의는 꼼꼼한 신체 진찰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의 유무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술자의 경험이나 환자분의 그런 협조에 따라 좀 더 많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도도 좀 다소 떨어질 수 있고요. MRI 같은 경우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MRI 찍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를 해야겠죠. 회전근개는 우리의 뼈에 붙는 힘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겠지, 뭐 저절로 붙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모두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와 정도, 환자분의 상태, 이전의 어깨 사용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로는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주사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이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거고 근력 향상을 위한 운동치료나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을 병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파열의 크기가 크거나 뭐 예를 들면 전층 파열이거나 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 수술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이제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해서 봉합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나서 완전 회전근개 파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운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재파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한 이후에 보조기를 일정 기간 동안 착용하여 봉합한 부위가 잘 붙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어깨는 쓰지 않기 때문에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기 기간이 끝난 후에 재활 치료를 통해 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과정 또한 치료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분의 상태, 그다음에 파열의 정도,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조기의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어깨를 여러분 모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